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그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실험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오른쪽에 보이는 존 내시라는 사람이 만든 수학과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게임, 체스나 롤이나 배그 같은 모든 게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이에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 전략,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수가 있어요. 보수는 우리가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패배에서 있는 거를 말해 준답니다. 존 내시는 이러한 세 가지 게임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군비 경쟁, 경제 사항, 기업 경영 등에 관해서 공통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그 모델링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지난번에 초콜릿을 걸고 같이 게임을 진행해 보았죠. 게임에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게임을 하는 경기자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우리 모둠과 옆 모둠 이렇게 A 모둠과 B 모둠이 게임의 경기자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게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그것들을 순서를 가지고 게임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의사결정을 순서대로 하는 게임을 순차 게임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드게임들이에요. 체스, 그리고 바둑. 이런 게임들이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하고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의사결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임을 우리는 동시게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실험 혹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무한도전을 영상에서 보았던 게임들이 우리는 동시게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게임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이란 우리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험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O나 X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이 대안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A라는 플레이어와 B라는 플레이어가 O나 O, X나 X 같은 행동들을 선택함으로써 그것들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A 모둠이 O, B 모둠이 O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A 모둠이 O, B 모둠이 X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4가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보수라는 거예요. 페이오프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금액 또는 효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효용은 경제학적 용어로 여러분이 어떠한 즐거움 혹은 기쁨 이런 얻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게임에서 우리가 직접 한 게임에서는 얘가 초콜릿이었죠. 다음으로 솔루션, 해예요.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의 경기자가 생각을 잘 한다면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다음 PPT에서 이어서 해볼게요. 우월 전략, 항상 선택할 것이라는 전략이고요. 열등 전략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았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항상 우월 전략만 선택하고 항상 열등 전략만 선택하지는 않아요. 게임이 한 번일 때는 합리적이라면 우월 전략을 선택하겠지만 게임이 여러 번 진행된다면 전 게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할 때 게임을 우리가 나중에 확률이라고 배우는 개념과 연관이 되고요. 두 번 하는 게임은 나중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울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임 상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이것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O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플레이어 A예요. 상대방이 O를 선택한다면 나는 O를 선택하는 게 X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O를 선택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나 A는 O를 선택해야 더 좋다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상대방이 X를 선택한다면 내가 X를 선택할 때 2개를 받고 내가 O를 선택할 때 3개를 받기 때문에 역시 나는 O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항상 A는 O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게 앞에서 배운 A의 우월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B 입장에서 A가 확실히 합리적이라면 A는 O를 선택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요. A가 O를 선택하면 보라색 상황이기 때문에 B 역시 O를 선택해야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로서 A도 O를 선택하고 B도 O를 선택하는 이 상황이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A와 B가 둘 다 X를 선택하는 상황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A도 초콜릿을 2개 받고요. B도 초콜릿을 2개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A와 B가 서로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A와 B는 둘 다 O를 선택해서 초콜릿을 1개씩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의논하지 않고 선택했던 첫 번째 게임 결과가 둘 다 O였던 것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보다 각자 선택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사회 시간에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란 단어로 배우긴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수학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이번 강의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제로 만든 실험 상황이라 우연히 이런 게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통신사 2개가 통신비를 가지고 하는 경쟁입니다. 회사 A와 회사 B가 있을 때 이 회사 A와 회사 B는 서로 광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서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안 했을 때 얻는 이득은 둘 다 50과 50. 광고를 열심히 했을 때 광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둘 다 얻는 이득은 30과 3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둘이 합의를 봐서 광고를 안 할 수 있다면 회사 A와 회사 B는 50과 50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합을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회사 A 사장님 입장에서 회사 B가 광고를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선택지에서 나는 광고를 해서 60이라는 이득을 얻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회사 B가 광고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나는 광고를 해서 30이라는 이득을 얻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회사 A도 광고를 하는 걸 선택하고 회사 B도 광고를 하는 걸 선택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둘 다 광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 선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과 게임 이론을 통해서 사회, 경제, 정치적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게임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수업으로 다시 만날게요.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